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해결책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희는 시댁이 가깝고 시어머니가 전업주부이십니다. 작년까지 시누이 아이 2명을 전적으로 시어머니가 봐주셨어요. 아이들은 현재 초등학교 1학년 6살이고 큰 조카가 학교 들어가서 봐주는 일이 적어졌어요. 평일, 주말 관계없이 봐주시다가 요새는 주말에 가끔 봐주세요. 신혼에는 멀리 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거기까지 가셔서 아이들을 봐주시고는 했습니다. 아무튼 올해부터 시어머니가 심심해지셨죠. 큰 조카를 아기 때부터 봐서 7년 동안 조카 봐주다가 없으니 심심할 만도 합니다. 시간이 많으시니 집에서 반찬이나 김치를 맨날 하시나 봐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맞벌이라 집에서 밥 먹을 일도 별로 없고 먹어야 저녁 한 끼인데 힘들고 피곤하면 시켜 먹을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것이 시어머니의 반찬이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전 친정아빠가 당뇨로 오래 고생하셔서 초등학교 때부터 싱겁게 먹어서 싱겁게 먹는데 시어머니는 짜고 달고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손이 안 가죠. 문제는 필요 없다 아직 많다 해도 귀 닫고 계속 갖고 가라 갖고 가면 먹는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저한테 전화는 안 하는데 남편한테 전화해서 달달 볶아요. 남편이 뭐라 해도 안 들으십니다. 김치야 그렇다 쳐도 반찬은 얼마 못 먹고 버려요. 상하니까요. 심지어 남편은 김치를 아예 안 먹는 사람입니다. 라면 먹을 때도 절대 안 먹어요. 그리고 저는 앞서 말했듯이 시어머님 김치가 입에 안 맞아요. 억지로 겨우 먹어요. 지역마다 살아온 환경마다 김치에 호불호가 있잖아요. 저는 시원한 스타일의 김치를 좋아하고 젓갈 많이 들어간 걸 못 먹거든요. 시어머니는 젓갈 스타일이시고요. 아 정말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안 그래도 집에 와서 피곤해서 제대로 된 살림도 못할 때가 많은데 매일같이 그 반찬 처리한다고 음식물 쓰레기 해결하고 자리 없어서 억지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을 때마다 화가 치밀어요. 싫다고 거절하는데도 진짜 귀 닫고 계속 반찬, 김치 얘기만 하시는 시어머니. 배부른 소리 한다 하지 마시고 해결책 좀 부탁드려요. 어떤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 관심도 없다며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네요. 하지만 제 입장 되어보지 않는 이상 모를 거예요. 반찬 가지러 가는 것도 일이잖아요. 차로 15분 거리라고 하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주말엔 저희도 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차질이 생겨요. 그리고 스케줄이 없어도 온종일 쉬고 싶기도 하잖아요. 남편이 전화 안 받고 안 가지러 가면 포기해야 하는데 계속 전화한대요. 남편도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잠깐 잠잠하다가 또 그러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추가. 반찬 가지러 가지 않으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이미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만 있는 줄 알고 저는 일하는 날인 줄 알고 찾아와서 집 앞에서 벨을 누르시더라고요. 심지어 남편한테 연락도 없이 벨 눌러서 없으면 집 앞에 두고 가려고 했대요. 표정 관리 안 되고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다신 안 그런다 하는데 또 그럴 것 같아서요. 지금 하시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죠. 이미 남편한테만 반찬 주고 남편이 전화 받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다 하는데 전화 오는 것 때문에 남편도 너무 스트레스예요. 전화 계속 못 오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추가 2. 많은 분이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저도 거절 여러 번 했는데 귀 닫고 똑같이 하셔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써봤어요. 많은 분이 알려주신 방법 섞어서 최대한 잘 활용해 볼게요. 반찬 주시는 감사한 마음과 확실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섞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친정어머니는 일도 하시고 친정집은 다 사서 드세요. 그래서 저한텐 돈으로 주시고 음식을 싱겁게 해달라고 하라는 부분은 시어머니는 본인 음식이 싱거운 줄 아세요. 남편이 엄마 우리 집 음식 짜고 달아 하고 계속 말해도 계속 우리 집 음식 싱겁잖아. 내가 너희 싱겁게 먹는다고 해서 이번에는 더 싱겁게 했다. 하지만 먹어보면 또 달고 짜고. 이래서 저랑 남편 둘 다 포기했어요. 제일 공감했던 부분은 시어머님이 돈을 대신해서 주신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돈 아끼라고.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보태주셔서 미안한 마음이 크신 것 같은데 많은 분 말대로
차라리 돈으로 주시는 게 감사할 것 같은데.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리고 가끔 혼자 사는 친구들 불러서 김치 나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음식물 처리기 보러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네요. 댓글. 우리 시어머니도 저럽니다. 양도 많고 남편도 안 먹고 일단 나눔도 못하는 게 맛이 너무 없어서. 주변에 말하면 나눔하라는데 음식 취향 차이 크고 나도 바쁜데 자식 의견 무시하고 일 만들어주시는 거. 나눔도 연락하고 사람 오면 주고 하는 거 다 일이잖아요. 시어머니가 택배로 보냈다는데 남편 보고 거절하라 하니 제대로 못하길래 좀 지켜보다가 눈 딱 감고 반송했습니다. 일단 포장부터 아이스팩 안 넣고 음식만 얼려서 보내니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2번 정도 반송하니 횟수 줄고 추가로 2번 정도 더 반송하니 안 보내시더군요. 물론 상처를 받겠지만 좋은 거절은 없고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앞으로 몇십 년 견딜 수 없어서 강하게 나갔어요. 그대로 뭐 필요하냐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 대신 남편이 가끔 자기 엄마한테 이거 먹고 싶다 하면 만날 때 해서 쥐어주시고요. 어머니도 차라리 원하는 거 말해주니까 더 편하다고 받아들이셨어요. 처음엔 삐그덕거려도 맞춰나가야지 한쪽만 자기 하고 싶은 거 고집할 수는 없네요. 댓글 2. 상대가 저렇게 거절하는데 계속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사람 보면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 존재감을 음식 만들기에서 찾는 듯 합니다. 같은 경험자입니다. 저는 매일매일이었고 전화 안 받으면 부재중 3-4통은 기본, 아니면 들고 찾아왔죠. 음식도 입에 안 맞고 잘 안 먹고 양도 많아 쉬고 싶은 주말마다 상한 거 정리해서 통 씻고 버리는 것도 일. 맞벌이인데 나눔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시간 내야 하잖아요. 주지 말라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친정에 가든 아파서 병원을 다녀오든 모임으로 외출을 해도 꼭 전화해서 들어가는 길에 시가 들렀다 반찬 가져가라 했어요. 나중엔 그 주신다는 반찬이 저희를 위한 거란 생각은 단 1도 안 들었고 시모의 허전함과 불안함을 없애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밖에 안 보였네요. 대놓고 싫다 해도 전화 무시해도 아예 안 들었거든요. 뭐 아들만 괴롭히면 많은데 1차 저한테 계속 전화, 안 받으면 2차 아들한테 전화, 아들도 거절하면 다음날 냉장고 넣어놓은 반찬 가져가라고 상황이 또 반복되고요. 이 짓거리 반년 이상 하니 제가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 한 번은 일하느라 10분이 아쉽게 바쁜데 반찬으로 계속 전화하길래 그냥 큰 소리로 싸웠어요. 중요한 건 저래도 횟수는 줄긴 했는데 행동 양식은 변함이 없었다는. 시모 입장에선 반찬으로 사람과 매개체를 만들어 허전함과 자존심을 채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이 많은 시모였고 사회성이 없어 사람도 잘 못 사귀니 더 집착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뭘 하겠나요. 가엾다고 그 많은 요구사항에 항상 응할 수 없고 멀쩡히 시부 친자식들도 있었는데요. 뭐 없어요. 각오하고 정면 승부 보거나 참거나 둘 중 하나죠. 지금은 살만합니다. 2번째 사연. 더러운 남편. 다 이 정도는 참고 사시나요?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말 그대로 남편이 너무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1년차 신혼이고요. 결혼 전부터 아기 문제로 병원 다니면서 임신 준비하기로 하여서 전업 도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남편 뒤치다꺼리까지 제일 일인가 싶어요. 신혼집 들어오고 일주일도 안 돼서 청소를 하는데 남편 컴퓨터 책상에 손톱을 깎아놓은 거 그대로 다음날까지 둔 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난리를 쳐서 그나마 대충 주워버리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바닥에 손톱 발톱 굴러다녀요. 손톱깎이 쓰고 누르는 부분 돌려놓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발톱엔 무좀까지 있는데 자르고 손도 안 씻고 그 상태로 컴퓨터하고 밥 먹고 심지어 손톱 물어뜯는 버릇까지 있어 그 손으로 손톱 물어뜯습니다. 그것도 저 옆에 있는데 다 들리게 오독오독 씹어먹고 아무 때나 뱉어요. 귀도 파고 귀지 손에 묻은 것도 컴퓨터에 묻히고 바닥에 튕기고 귀에는 귀지가 덕지덕지 붙어서 굴러다니고요. 환절기 때 머리 비듬이 심하길래 매번 샴푸 바꿔주고 미용실 가서 두피 스케일링 하라고 해도 적어도 비듬이 어깨에 눈처럼 허옇게 쌓이면 하다못해 화장실 가서라도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온 집안 숲하고 침대 위 이불이고 화장대 앞이고 다 털어대요. 팬티도 샤워하고 나면 갈아입어라 매번 말해야 되고 맨날 집에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
오줌 방울 묻어있고 제 눈앞에서 그 더러운 손으로 또 거기를 팍팍 긁어대요. 그런 사람이 자기 쓰는 거 뭐 하나 뒤처리도 안 합니다. 화장실에도 맨날 오줌 변기고 바닥이고 다 흘려놓고 지린내가 나서 각자 화장실 따로 쓰기로 했는데 청소할 때 생각도 안 해요. 제가 뭐라 하면 잔소리한다고 본인만 쓰는 거니 본인이 치우겠다고 신경 쓰지 말라 하면서 내버려두면 몇 달이고 청소 한 번을 안 하고 어제도 하다못해 청소하려고 들어갔더니 변기에는 까만 때, 세면대 욕조에는 빨간 때에 실리콘에는 곰팡이 펴서 다 깨지도 않고 화장실에 쓰레기통까지 가져다 줬는데도 다 쓴 휴지심은 바닥에 굴러다니고 수건장에 서너 개씩 처박혀 있고 다 쓴 바디로션은 바닥에 굴러다니고 쓰고 난 치실은 세면대 위에 모아둡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보면 거실에는 전날 밤에 아이스크림 먹고 쓰레기 그대로 굴러다니고 아침에 빵 먹고 빵 봉지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방치도 해보고 소리도 지르고 이혼하자 못 살겠다 하소연도 해보고 해도 안 되고 한 번은 시어머니한테 말했더니 남자들 원래 다 그렇다. 동생이라 생각하고 챙겨주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저보고 남자들 스스로 잘 못 챙기니 남편 발톱 무좀 있는 거 날마다 제가 쭈그려 앉아서 약 발라줘라 해요. 남편은 손이 없나요? 발이 없나요? 부부 상담도 다니는데 상담사가 제가 깔끔한 환경에서 자라서 힘든 거다. 남자들 다 원래 그렇다. 이러대요. 우리 집도 아빠가 집안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안 도와줬어도 아빠고 남동생이고 본인 더러운 건 본인이 치우는데 이게 보통 사는 집 아닌가요? 부부 상담하다가 화병만 더 얻었어요. 제가 뭐 집안일을 도와달라 한 것도 아니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손톱 귀진을 휴지 한 장 꺼내놓고 쓰고 버리고 집 돌아오면 손 씻고 옷 갈아입기 정도 바라는 걸 이 정도가 제가 예민한 건가요? 맨날 아기 갖고 싶다 하는데 전 이제 아기 가질 마음도 사라졌어요. 제 생에 평생 아이 못 가진다 해도 이런 환경에선 키우고 싶지 않아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문제 있는 사람만 돼가고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상담사는 맞벌이 하면 다르다. 제가 전업 중이라 그런 거다. 전업이니 제가 하는 게 맞다 이러는데 전 절대 그 말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추가. 아침에 댓글 보고 추가했습니다. 연애 때 티가 안 났느냐 하시는데 1년 연애했고 장거리의 남편 일 특성상 주말에도 일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저녁에 잠깐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는 게 대부분이었고 전 결혼 전까진 대학생 때 제외하곤 자취 경험 없어요. 손톱 물어뜯는 버릇 있는 거, 비듬, 무좀 있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남편이 방진복 입고 이래서 안쓰럽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했고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못 봤기에 그나마도 연애 때는 제 앞에서 손톱 물어뜯는다든가 하지도 않았고 제가 남편 손보고 안 거고 본인 스스로 창피해서 안 보여주려고 하고 그랬어요. 남편 결혼 전 회사 기숙사 살았는데 연애 때 맨날 같이 사는 사람이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고 싱크대 위에 쌓아둔다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길래 적어도 그보단 깔끔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뭐 결혼 전에는 누구나처럼 집안일 돕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 전업이어도 제가 요리하면 설거지하는 자기가 하는 게 맞다 해서 제대로 정신 박힌 줄 알았는데 다 개소리였네요. 나열한 부분들 신혼 첫날부터 모든 걸 하진 않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니 하나하나 수집하듯 까도 나오는 양파처럼 더 심해졌고 결과가 어쨌든 제가 남자 볼 줄 몰랐고 잘못 선택한 건 제 잘못 맞아서 이미 결혼한 이상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 생각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좋게 얘기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소리 지르고 나중엔 제가 이혼하자 미친년처럼 다 때려 부수고 집 뛰쳐나가니 그때야 남편이 상담받으러 가보자 달래더군요. 오죽하면 제가 시부모한테도 전화해서 못 살겠다 하소연했을까요. 그래서 전화한 걸 되려 시어머님한테 저 소리 듣고 시댁이랑 연락 끊은 지 4개월 됐습니다. 진심 이혼 생각 계속 간절했고 남들은 이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데 전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 것 같았고 최후의 방법으로 상담까지 받아보고 안 되면 이혼해야지 라는 심정으로 상담 따라간 거였습니다. 처음 각자 개인 상담, 심리 검사부터 다 포함해 7번 정도 받은 상태고 현재는 중단시켰어요. 상담소 정확히는 말 못하지만 상담사 중년 아줌마예요. 상담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남편 스스로 상담하는 과정에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 하면서
고칠 노력이라도 하길래 그나마 결혼 유지는 하고 있는 정도였는데 사람 안 바뀌는 거 맞더라고요. 그래서 또 싸우고 도저히 마지막 남은 전까지 떨어져서 친정 와 있어요. 댓글들 말대로 그 자체로도 더러워서 못 살겠는 거 맞고 제가 못 참으면 이혼하면 되는 건데 그동안은 이런 기본적인 예의 배려조차 없는 행동들을 보면서 절 사랑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더 사로잡혀 우울증을 앓았고 본질을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들도 아닌 인간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 자신 없어서 이혼하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이유로 이혼한다고 하면 비웃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맘 알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댓글: 상담사가 상담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스니님, 남편분 더러우신 거 맞고 글 읽는 내내 한숨 나오네요. 이혼하실 거면 애기 없을 때 빨리 하시고요. 고쳐서라도 살고 싶으시면 저런 부류는 잔소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참고 사시기로 하셨으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난 이놈 마누라가 아니다, 선생이다 생각하시고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부탁조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기야, 나랑 이거 같이 해볼까? 나는 자기가 여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자기야, 손톱깎이에 그렇게 세균이 많다네. 소독해서 써야 된다는데 난 몰랐는데 자기는 알고 있었어? 우리 이제부터 소독해서 쓰자. 자기야, 무좀 만진 손으로 다른 데 만지면 번질 수도 있대. 손까지 무좀 생기면 너무 아플 것 같다. 우리 자기 손 무좀 안 생기게 관리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결혼 13년 차고 저희 신랑도 참 더러웠는데 아기처럼 어르고 달래고 지금은 남편이 남자 혼자 사는 집은 더럽고 냄새나더라. 왜 저렇게 사나 몰라. 이런 말 하거든요. 이건 가정교육의 문제라 인내심 가지시고 길게 보고 더러운 애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어르고 달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